에필로그.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의 말을 써라. 우리는 끊임없이 경제적으로 세뇌를 당해왔다.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현금 강탈이 일어나는데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은 말을 통해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무시하도록 경제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절대 자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주문을 외우고 있다. 말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가난하게 만들기도 한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학교는 우리에게 사사분면의 이 에세에 들어가 평생 가난한 삶을 살라고 등을 떠미는 역할을 할 뿐이다. 우리가 자라면서 학교나 가정에서 들어왔던 경제적 지혜들은 사실 우리의 잠재성을 훔쳐가고 온순한 사람으로 길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BI의 사람들에게 힘들게 번 돈을 알아서 갖다 바치게 하려는 음모인 것이다.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평생 ES에 남게 된다. 우리 지도자들은 ES에서 BI로 옮겨가기 위한 길을 찾아보라고 격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욕심내지 말고 버는 한도 안에서 먹고 살라고 말한다. 하지만 버는 한도에서 먹고 살라는 말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이 S에 속한 사람들의 돈은 세금, 빚,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을 통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우리의 부를 빼내가는 거짓 조언들이 우리 잠재성을 어떻게 박탈하는지 보여주는 예들을 살펴보자. 세금, 좋은 학교를 나와서 든든한 직장을 잡아라. 이 말은 가장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피고용자가 되게끔 세뇌한다. 아이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라고 조언하는 것은 곧 아이들에게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BI의 마음가짐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더 많은 돈을 벌면서도 세금은 적게 내거나 전혀 내지 않는다. BI에 속한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한 푼 물지 않고서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빚, 집부터 사라. 뭐니 뭐니 해도 집이 가장 큰 자산이다. 사람들에게 집에 투자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빨리 은행에 가서 빚을 얻으라고 강구하는 것이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또 집보다 더 좋은 투자 대상은 없다고들 말한다. 그렇지 않다. 집은 절대 당신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지 않는다. 금융위기 속에서 진실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BI에 있는 사람들은 빚을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현금이 나오는 부동산을 산다.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는 자산이 아니라 돈을 넣어주는 자산을 사는 것이다. 그들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의 차이를 잘 안다. 인플레이션, 돈을 아끼고 저축하라.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은 통화량을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저축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에 의해서 은행은 개인의 저축을 몇 배로 튀겨서 빌려줄 뿐만 아니라 예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대출 이자를 적용하여 돈을 걷어들인다. 다시 말해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은 자신의 구매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저축이 늘어날수록 인플레이션도 높아진다.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보다 나은 편이다. 디플레이션은 훨씬 파괴적이며 쉽게 멈추지 않는다. 문제는 어마어마한 구제금융과 경기 부양책으로 디플레이션을 막지 못했을 때 정부가 찍어낸 엄청난 돈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예금자는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당신이 저축하는 돈은 은행에게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게 해주는 면허증과 같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한다면 금융 지식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이 부당한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퇴직연금,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에 골고루 분산하여 장기 투자하라. 이것이 바로 월스트리트를 오랫동안 부자로 만들어준 지혜다. 이 S에 속하는 수백만 명이 매달 월급을 그들에게 보내고 싶어 한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내 돈을 합법적으로 찍어내는 방법을 안다면 월스트리트에 내 돈을 줄 필요가 있는가?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빼버림으로써 부자들의 음모는 성공했다. 일상적으로 현금 강탈이 벌어지는 현상을 다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말부터 바꿔라. 부자들이 쓰는 말을 써라. 금융교육은 부당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식이 새로운 돈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이다. 끝까지 읽어준 독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저자의 말. 인터넷으로 독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쓴 첫 책. 부자들의 음모를 처음 기획했을 때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인터넷을 통해 독자들과 상호작용하며 책을 쓴다는 것은 매우 낯설고 새로운 발상이었지만 나를 흥분시키기도 했다. 경제 위기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실시간으로 책을 써내려 가야 했다. 기존의 방식으로 책을 썼다면 부자들의 음모는 1년 아니면 몇 년이 걸렸을지도 모른다. 내 생각을 종이 위에 글자로 만들어내는 동안 경제 위기가 지나치게 깊어지거나 또는 경제 위기가 모두 끝나버려 정작 이 책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경제 상황과 인터넷을 통한 독자들의 열정적인 피드백을 보면서 나는 이 모험적인 방식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한 장 한 장 쓸 때마다 세계적인 대형 사건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다. 베트남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는 전장을 누비며 임무를 수행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내가 베트남에서 임무를 무사히 완수했듯이 이 책 역시 완벽하게 끝냈다. 수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융 지식의 갈증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경제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책에서 나는 우리 경제 현실과 연관된 금융 지식을 쉽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갈증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의 생각, 두려움, 기쁨까지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독자들의 반응이었다. 정말 나는 감동을 느꼈다. 기대했던 만큼 지적이고 세련된 질문이나 코멘트 또는 통찰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독자들의 피드백 수준은 정말 놀라웠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과 형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독자들이 전하는 경험과 관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폭넓고 다양했다. 인터넷을 통해 부자들의 음모를 집필하면서 우리가 거둔 성공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놀라운 기록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3,500만 번이 넘는 페이지 뷰. 두 번째, 웹사이트 방문자 120만 건 이상. 세 번째, 167개국에서 접속, 회원 가입 독자 9만 명. 네 번째, 댓글 1만 개 이상. 다섯 번째, 부자들의 음모에 관한 내용을 전 세계에 퍼뜨려준 2,000명 이상의 블로거.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독자 여러분 덕분이다. 부자들의 음모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이 프로젝트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한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은 내가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만든 것이기도 하다. 여러분의 생각, 코멘트, 질문은 이 책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수많은 코멘트를 이 책 속에 넣기도 했다. 우리는 칠판의 역사를 함께 만든 것이다. 우리는 부자들의 음모를 함께 폭로한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들의 음모는 29편을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